당신의 인생을 왜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까? 일단 군대부터 가면 인정한다. 한국인 취급 안 해주잖아. 크크크크크. 당신의 인생을 왜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까? 당신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기본 의무를 진 적도 없으면서 당연한 듯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는지 당신의 인생과 권리는 당신의 나라에서 찾으세요. 당신의 나라에서 못 찾아서 맞아요. 못 찾아서 난민은 찾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찾을 수 없어서 사실 다른 나라 피해 오는 것이죠. 네. 언제부터 저희가 막 소위 이제 막 1800년대부터 막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게 막 만들어져서 막 맞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면은 이런 권리는 당연히 지켜져야 된다. 맞아. 그리고 사실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보면은 아마 100이면 100 인간의 기본권은 어쨌든 중요하다라고는 할 거예요. 왜 약간 국민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좀 그게 자기도 모르게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권은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근데 우리의 인간의 기본권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건 사실상 우리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지금 세계는 어디에 국민이 되지 않으면은 인간의 기본권이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국민이라는 권리를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즉 인간의 기본권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라고 하는 건 조금 잔인한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아까 말했듯이 이제 난민을 이야기를 듣기도 어렵고, 특히 미디어에서도 보통은 이제 얘기를 털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정치적 박해로 왔다 아니면 뭐 그런 걸로 나오다 보니까 난민이 왜 왔을까 생각했을 때 다들 뭔가 이렇게 평화로운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 뭔가 이렇게 집에서 잘 있다가 맞아. 여기 살기 힘든데 딴 나라 갈까? 어. 라고 해서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많은 경우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로 목숨을 걸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이 이렇게 와 있는 난민이라는 존재한테 어떤 배경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그 사람의 이야기와 삶이 상상이 사실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상력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많이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에서 난민이라는 어떤 큰 이슈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게 아닐까. 심지어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판사님들도 가끔 맞아요. 잘 공감이 안 돼요. 정말 진짜냐고 물어본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판사님 그리고 그건 저희들 어렵죠. 잘 공감 못 하시고 이야기를 못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저희가 그런 이 미디어를 통해서 조금 더 접하기 어려운 분들 이야기를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 이거 하나만 이거 네. 너무 마음에 딱 와닿아서 이분도 아니 한국에 세금을 냈어 뭐랬어 크크크 왜 책임져 크크크크크 일단 군대부터 가면 인정한다. 요 말이 저는 요새 한국의 어떤 정서를 되게 깊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되게 정의라는 담론이 한국에 지배하지 않고 공정이라는 담론이 지배했는데 그 공정이라는 담론은 시험 성적하고만 연루돼 있고 공정이라는 담론은 모두가 다 같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혜택을 보거나 무임승차 받으면 넌 그건 가만두지 않겠어 라는 것으로 모두가 다 같이 이제 삶의 수준이 낮춰지는 형태로 지금 사람들이 잔인하게 성과를 돌아가는데 이것도 결국은 아니 사람이 인간의 권리는 세금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권리는 군대에 갔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닌데 되게 빈약해진 거예요. 저희들도 이런 상태에서 뭔가 얘기를 할 때 이미 세금 때문에 군대 때문에 삶 때문에 난 이미 너무 많이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말고는 어떤 나의 우위를 더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어진 상황이어서 전 되게 안타깝고 이게 사실 이분이 너무 나쁜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그런 게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인간의 권리는 그냥 소중하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난 세금을 냈으니까 난 시험 공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난 군대 갔다 와서 엄청 뺑이를 쳤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대접받을 만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게 아예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럼 너희들은 영원히 차별받아야 돼 사실 이렇게 가는 거는 진짜 한국 사회의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이 난민 오기 제일 쉽다고 소문났다더니 진짜 많네. 소문이 맞나요? 맞나요? 소문난 거 아닙니다. 한국은 어느 정도 제도가 있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오랫동안 살 수가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렇다라는 것이 사실 소문이 많이 나 있죠. 미국에 비교해서 100분의 1도 퍼센트도 안 받는 가혹한 난민 인정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댓글 여긴 대댓글에 있긴 한데 근데 이거 내용 보면 환승객이라고 난민 신청 자체를 거부한 듯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환승객이면 난민 신청을 안 받아도 되는 게 있나요? 그런 거는 그런 건 없어요. 어떤 사람 피난을 온 사람들에게 피난의 어떤 신청을 요구할 적법한 자격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또 배를 타고 넘어가서라도 이게 미립국이죠. 국경을 그냥 배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
근데 급박한 위험 속에 피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넌 미리 국했으니까 돌려보내라고 물론 이제 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옳지 않은 것들이고 환승객이니까 아니야. 왜 환승객이냐면 한국 정부에서 절대로 비행기를 못 타서 한국에 도착할 수 없도록 막으니까 그러니까 환승하다가 난민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난민을 못 들어오게 다 막아놓고 다른 방법을 피해서 난민 신청을 했으면 너 어떻게 이 방법으로 들어왔어?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난민을 보호하고 심사를 한다는 나라가 난민 신청 못하도록 길을 다 막은 상태에서 열린 길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너 왜 이렇게 들어왔어?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사실 전혀 아닌 거고 법적으로도 전혀 초유의 환승객이니까 난민 심사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유럽 인권재판소도 시작해서 어느 나라 법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난민 인정률 5%조차 못 미치는 게 현실이고 팩트인데 난민 뉴스 나올 때마다 무슨 대한민국이 난민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기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떠드는 인간들 진짜 땡땡 답답함. 한국이 취급 안 해주잖아. 크크크크크. 매운맛 버전인데 네. 또 말씀 정확하게 해주신 말도 또 해주신 거네요. 네. 너 인생을 보호할 권리 그것보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게 더 큰 권리다. 아, 정말요? 한국을 찾아와 피난온 사람들에게 이분이 마치 한국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서 자국민을 뭔가 공격할 것 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큰 권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되게 잔인하고 인종차별적인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분의 이야기를 사실 전혀 공감하지 못한 거죠. 한국 전쟁 때 난민 신청한 쓰레기들도 있긴 있었겠죠? 하지만 절대 다수는 스스로 총을 들고 나가 싸우셨습니다. 그렇게 지킨 대한민국이기에 저렇게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서 자기를 지킬 권리 운운하는 사람이 이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한국 전쟁이나 뭐 일제강점기 때 남아서 싸우신 분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대단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평가할 수는 있어도 그걸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을 쓰레기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을 쓰레기라고 부르면 일단 안 되고 쓰레기라 부르면 안 되고 난민 신청은 당연히 안전을 찾기 위해 피난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국가주의적인 관점으로 국가에 충성하고 목숨을 바쳐야지라는 형태의 시각으로 보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이건 진짜 꼰대 같은 댓글. 네, 뭐라고 본인도 인정하셨습니다. 꼰대 같은 말이지만 정말 한국에 난민 신청하고 싶었다면 인사말이나 간단한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 인사말이나 간단한 한국어를 배우셨더라고요 거기서. 왜냐면 계속해서 사시니까 배우셨습니다. 네, 사람들이랑 보고 인사해야 되니까 선생님도 돈도 교재도 없는 건 알지만 인권 변호사 통역사랑 말도 할 텐데 그럼 이거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나. 변호 한국어로 하셨어야 되는 건가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일을 몇 달 배운 한국어로 했어야 되나? 맞아요. 요것도 댓글에 좋아요가 많네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왜 스킵하고 이리로 왔냐고. 정치적 문제냐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살아도 되잖아. 아프리카 정치적 문제 거기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가 난민 제도가 제대로 이제 갖춰져 있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여기로 온 것이죠. 저희가 이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무너져가는 집, 안전하지 않은 곳 여기서 결국은 난민 협약에 따른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결국은 여기에서 피했다 왔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또 추방되면 결국은 본국으로 가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난민 협약에 가입되고 난민 제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보호를 받는 것이거든요. 세계가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를 사실 불타고 있는 건 맞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불타고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피하고 이런 분들이 숫자가 지금은 거의 8천만 명 넘어갔기 때문에 1950년대 이후로 지금 가장 숫자가 많이 늘어난 상태고 15년 전 이후보다 거의 지금 2배가 늘어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 인구비 난민 하면 130이 더 안 되는 그러니까 한국에는 난민이 거의 전 세계에서 정말 이례적으로 거의 없는 나라였던 거거든요. 전체적인 나라, 전 세계의 지금 상황 같은 걸 고려해 보면 서로 연대해서 어떻게 서로 이 피난 온 사람들 도울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한국은 전혀 경제적인 위상 아니면 뭔가 정치적인 거, 도덕적인 권위 모든 걸 고려해도 난민이 전혀 없는 나라였는데 그러면 더 이제 충분히 그 역량 속에서 난민들을 같이 보호하고 같이 연대적으로 우산을 박해로부터 피해온 사람들 우산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뭔가 한국까지 온 것이 수상하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현실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핫페이스 영상도 댓글이 좀 있네요. 예, 난민 변호, 보호심사 통행권료 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합니다. 피난할 때 걸어서 국경 넘고 난민 신청하는데 여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 국민
고사익기의 노동자 열악한 환경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위를 우리는 저희 노력해야 되고요. 하지만 이분들을 도와야지 왜 난민들 돕냐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방법이고요. 모두가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같이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보고 들었던 댓글들을 좀 오랜만에 저도 이렇게 좀 몇 개 본 게 읽어보려고 한 건 좀 오랜만인데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설명을 잘하고 그래서 잘못 오해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하면 이거 오해에 대해서는 좀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사회 지금 그런 이제 불행의 공정의 문제가 사실 난민이나 어떤 타겟을 만나서 그때 같이 좀 쏟아져 나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은 또 그 타겟이 갑자기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여성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지금 계속 그게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난민은 여기에 활용되었던 하나의 어떤 기표에 불과하고 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분노를 표출할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떤 이렇게 난민을 혐오하는 방식이 대상만 난민이지 여성이 될 수도 맞아요. 뭐 진짜 성소수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혐오의 방식부터 고쳐 나가는 게 정말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하구나 생각 들었고, 또 난민에 대한 오해도 열심히 풀기 위해서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사람들이 이제 난민이나 뭐 활동가 같은 분들을 볼 때에도 뭔가 너무 뉴스에서만 많이 봐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사람으로 보기 이전에 뭔가 하나의 이슈로 보는 것 같아요. 뭔가 난민 이슈. 맞아요. 그다음에 활동가들도 뭔가 이렇게 인격보다는 뭔가 그 활동이 먼저 눈에 띄고, 근데 저희가 이제 막상 얼굴을 보면 욕을 잘 못한다고 하잖아요. 저희들이 어쨌든 뭐 그 사람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전에 좀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을 당연히 처음 마주치면은 불편하겠죠.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이 다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그거를 알아가려고 해야지, 그거를 막아내고 이렇게 안에 고치처럼 갇히려고 하면은 별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발전도 그렇게 좋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언제나 하고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난민들을 조금 더 사람으로 저희가 전인적으로 상상하고 좋아하는 것이 있고 꿈이 있고 마찬가지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거를 좀 생각하고 상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그러면 댓글 읽기 한번 네. 이렇게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다음에 또 적절한 시기와 타이밍이 있으면 또 그때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